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닉네임은 북극성에서 야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북극성에서 타이밍 투자반이라는 반을 이제 정규 강의 멘토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북극성의 병아리반이라고 있는데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반인데 거기서 이제 스터디 멘토, 임장 멘토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한 지 한 5년쯤 됐어요. 이제 5년쯤이 됐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이제 북극성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이분들이 어떻게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착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좀 너무 외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좀 잘 지키고 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동산 기초반을 준비하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자,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첫째 주차 1주차에는 이제 사전 준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내가 어떤 약간의 확신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흔들려요. 떨어질 것만 같고 막 이런 거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는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이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과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시세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구간을 보는 법들을 좀 배울 거고요. 3주차에는 이제 손품부터 발품까지. 정말 이제 중요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3대 사이트가 있죠. 뭐 KB 부동산, 그다음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을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 사이트들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요거 정도는 꼭 보고 이것만 잘 지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도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이제 손품부터 발품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좀 배울 거고요. 마지막 4주차 마지막 주에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유형들,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들 좀 보고 기본적인 세금이랑 대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변하는 투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폭락론자셨던 분 있으신가요? 집값, 대한민국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거야. 저는 원래 폭락론자였거든요. 대한민국 집값은 떨어지고 폭락할 거야 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 폭락론자가 됐었냐면요. 막 인구가 지금 막 계속 줄어들고 하잖아요. 인구 감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책을 막 읽고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었었어요. 2008년도 10월 달에 읽었는데요. 2020년도에 4,995만 명으로 이때부터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왔던 거예요. 아까 선대인 소장님이 쓴 책에서는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그럼 지금 통계는 어떻게 됐지? 2016년인데 벌써 이제 정점을 다가가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왔던 거죠.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31년도, 여기가 2031년이거든요. 2031년도에 5,296만 명을 정점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사기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의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맹신을 한 거예요. 너무 먼 미래인데. 내가 2016년에 투자를 해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2031년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2008년이었을 수도 2020년까지 12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미리 너무 걱정을 하고 인구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안 쳐다봤던 거죠. 만약에 이제 2008년 9월 15일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그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서울의 집값들 다 어떻게 됐죠? 서울 수도권은 계속 죽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 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셨던 거거든요. 옆에 있는 집값들이 아우성들이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끝났다. 그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 밑에서 지방에서는 투자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2008년도부터. 이제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러 나온 이유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집값들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부동산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이 상승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를 해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간 거 봤으니까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러 나오죠. 만약에 2008년 10월 달에 전주라는 도시를 한번 가볼게요. 매매가를 봐보니까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가는 평균 1억 1,75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사는데 한 얼마 정도 돈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정도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세금 뭐 추가적으로 들겠지만 2,750만 원 정도만 돈이 있었으면은 살 수 있었어요. 2008년도에. 이걸 내가 한 채를 샀어요. 사고 2년이 딱 지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0월 달에 사가지고 2010년 10월 달쯤에 한번 팔아볼게요. 뭐 2억 1,850도 있지만 2억 1,300에 뭐 중간층 나쁜 거 사지 말고 그래도 뭐 가운데층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니까 사면 얼마에 팔았어요? 2억 1,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나는 집 한 채 사는데 2,750만 원만 있어 샀어요. 근데 2억 1,3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에 샀는데? 1억 4,500만 원에 샀는데 그럼 차익이 얼마 나는 거예요? 6,800만 원의 차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도 투자금 작은 것들도 많거든요. 걔네들은 100%만 딱 봐더라도 내가 2억 있으면은 2천만 원짜리 10채 사도 되거든요. 대신 중과 안 되는 지역에서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과 안 되니까 세금 내도 돈이 훨씬 많이 벌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하나도 투자를 못했어요. 공부만 하고 막 임장 다니고 왜냐면은 통락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전공이 수학이고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해서 확신이 안 되면 잘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집을 사면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첫 투자까지 딱 1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만 3년 좀 지났는데 지금 이제 자산이 처음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3년 동안 5배 가까이 약 오른 것 같아요. 예.